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과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논의가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리스와 EU가 기존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즉각 기존 구제금융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배럴당 $50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한 주간 원유 재고가 49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WTI 3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 18센트, 2.4% 하락한 배럴당 $48 8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난달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월 재정 적자가 $18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의 $100억 달러 적자보다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2015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는 $19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 주식은 장중 $124 92센트까지 올랐으며 전날 종가보다 2.34% 높은 $124 88센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은 7,213억 9천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806조 원을 기록하며 전날에 이어 세계 상장기업 시가총액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변수는 그리스 문제겠죠. 현재 유럽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일부 언론에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그리스와 EU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아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0.04% 밀리면서 17,8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00% 넘게 급락했지만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전 종가 비슷한 수준의 거래를 마쳤죠. 다만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0.28% 오른 4,80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주요국 지수가 모두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독일 증시가 0.02% 내렸고요. 영국 증시가 0.16%, 또 프랑스가 0.35% 하락하며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목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옵션 만기 앞두고 수급 변화를 면밀히 체크해 봐야겠죠.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틀 전 저희가 현대 리바트 한 차례 AS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5% 수익률로 조기 목표 달성에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AS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이 지번 주 화요일 추천주였던 이수협 지수도 13.6% 수익을 내면서 무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두 종목 AS 받고 또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일부러 좀 딴 데도 좀 보고 했는데 네. 타 방송 그리고 서울경제 TV 합쳐서 이 정도로 2월달 그리고 1월달에 수익 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 그런데 방송 시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피디님,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현대 리바트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리바트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 추천했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 2월 5일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이 돌파를 하자마자 지금 한번 2월 9일날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시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이 종목은 여기 상한가를 찍던 날 곱게까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앱지스 보실 건데요.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자, 요 추천날 이날이죠. 바로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추천을 하자마자, 지금 가파르게 또 오르는 모습인데, 자, 첫날부터 낌새가 왔죠. 첫날부터 추천을 하자마자, 요 날도 이제 4%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가라앉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날 크게 오르면서 13%라는 상당한 고가권력을 또 차지했습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요. 뉴스는 안 나왔어요. 뉴스 안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재료가 있구나. 그 재료는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종목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수앱 지수까지 저희가 AS를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바로 안 살펴보면 시간 내에 다 못합니다. 지금. 네. 지금 막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도.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네. 도이치모터스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요, 지금. 자, 일단 한번 그거 같이 제가 회사만 짤막하게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B브랜드, 그 수입차 중에 B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의 딜러 회사예요. 그리고 점유율은 19%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부분, 점유율도 낮은데 그리고 그 B브랜드를, 우리 국내에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위입니다. 그래서 19%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회사를 선택을 했을까? 바로,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금융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기 위한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그 파이낸셜에서 하는 게 이제 캐피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법인이 많이 또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리스라든지 렌트, 그리고 거기 장기 상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고, 자, 50초 남았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지금 오늘 갭 상승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4,630원, 4,625원 정도로 분포가 됐는데, 좋습니다. 지금 자리 시초가 여전히 똑같이 공략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33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도이치모터스였죠.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상로 멘토님 강연회 있으신데요. 좀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거두절미하고 네. 오후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14일이죠. 자,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에코피아 빌딩 2층. 자,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시초가 공략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의 김충현 PB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월 10일 목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개장 전에 다음 카카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57억 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성적표를 공개했죠. 승승장구한 코스닥의 랠리를 더 이끌어줄지도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오늘 시초가 찍게 된 것 같은데 정재훈 멘토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시장은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강보합권역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0.03% 상승한 1946.3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금일 옵션 반기가 있죠.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여전히 외부적인 변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혼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 좀 상당히 강합니다. 0.48% 상승한 604.3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을 기록을 해두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580대까지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코스닥이 이제 다시 600선을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좋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정부 정책에 좀 맞물린다라면 아무래도 수익률 갭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유 의견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시장 상황은 마무리는 상당히 좀 괜찮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옵션 만기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옵션 만기인데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미리 들어봤습니다. 수급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네,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2억 5천 정도 지금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지금 40억 정도 순매수, 개인이 이제 38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관 수급 주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금융투자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부터 이제 기관에서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이 이제 12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을 바치고 있는 연기금이 2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그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가 오전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1946포인트 지금 조금 애매한 포인트 수준에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 코스피 시장을 확 반전시킬 만한 내용은 잘 없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오늘 또 이 정도권 내에서 크게 변화 없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19억 순매도, 개인이 지금 2억 순매수, 기관이 24억 순매수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관이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기금 쪽에서 또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받치고 있는 것은 개인이랑 지금 기금이기 때문에 두 주체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는 그 전 고점이 606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도전을 할 건데 이걸 이제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상승이 마감이 될 것이냐, 조금 이제 긴장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만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소 쪽에서는 운수창고업이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줄줄이 강한 모습을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눈여겨보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업종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장 네. 자체도 뭐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대체적으로 뭐 자동차 쪽 섹터가 그런대로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유통 쪽과 운수 장비 쪽, 그리고 섬유 의복 쪽 섹터가 그래도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기기 쪽이나 아니면은 금융 쪽, 음식료 쪽의 업종은 약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0.3%대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차 마찬가지로 0.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뭐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대모비스 쪽이 1.6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SK텔레콤 쪽이 1%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지수 방어형 섹터들이죠. 유틸리티 쪽이라든가 섬유 의복,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들이 아니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엔 조금 더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래소 시장과는 다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1위부터 4위까지 기업이죠. 다음 카카오라든가 셀트리온, 동서,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이 1%에서 거의 뭐 3%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뭐 코스닥 시장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된 그런 종목군들 중에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 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엔 환율이 6주 만에 120엔 선을 상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도 1,1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나왔는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엔화 약세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1,100원대로 진입하며 9원 30전 오른 1,100원, 1,107원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고점 내고 물량과 매도세로 인하여서 1,10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엔화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면서 달러의 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나가며 120엔대로 진입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2%대로 회복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리스와 유로존 간의 최종 성명 합의가 실패였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월요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그리스와 유로존 간의 협상이 결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면서 엔화의 약세를 지지했습니다. 엔화가 120엔대로 진입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 달러원 1개월 NDF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1,108원대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어제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9원 상승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1,100원대로 진입하여 시작한 환율은 1,100원대의 안착 움직임을 보이며 엔화와 동조하며 추가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한동안 유지되었던 110엔 후반대 박스권에서 벗어난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화 상승으로 인한 엔원 재정환율 하락에 따른 당국의 경계심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매수 심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달러화가 급등세로 시작한 만큼 고점 인식 내고 물량과 차익 실현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00원대에 진입 후 번번이 추가 상승이 막혔던 모습을 보인 만큼 1,110원대를 앞두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레인지는 1,098원에서 1,102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자세히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병화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2월 옵션 만기를 맞아 특별히 전략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방향성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먼저 시장 베이시스부터 좀 자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예, 1월 만기 이후 선물 외국인의 포지션은 본격적으로 순매수 사이클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선물 외국인은 그렉시트 우려, 그리고 국제 유가 등 글로벌 이슈 및 매크로와 연동된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이 부재된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선물 시장이 아니라 옵션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1월 만기 이후 외국인의 풋옵션 순매수 누적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따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투자자의 심리를 미루어 보아도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스탠스를 반영하여 시장 베이시스는 줄곧 강세를 보여오다가 최근 선물 외국인의 불규칙한 매매 패턴으로 약세 반전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론가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장에서 돌발 악재로 인한 베이시스의 백어데이션 전환, 즉 0포인트 이하까지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금일 만기 차익 물량의 출회 규모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옵션 만기 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만기 지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금번 2월 옵션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약 3.5조 원으로 지난 만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1월달 지수 반등과 함께 베이시스 강세 구간에서 차익 성향의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1월 만기 이후 유입된 차익 부담 물량은 약 2천억 원 내외 규모로 추정되면서 만기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옵션 만기에는 국내 기관 중 단기 회전 성향이 강한 금융투자, 즉 증권의 움직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높아진 연말 배당을 획득한 이후 지난 1월 만기에 청산하지 못한 단기 성향의 자금 규모가 약 4,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근본 옵션 만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주체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의 경우에도 베이시스의 백어데이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제 출회 규모로 연결되는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배당성 매물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만기로 보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긍정적인 요인들 점검해 주시고 2월 옵션 만기를 감안한 시장 전략은 어떤 쪽으로 좀 짜보는 게 좋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최근 가장 긍정적인 점은 프로그램 비차익 경로를 통한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글로벌 펀드 자금 중 규모는 미미하나 한국형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 레벨대에 따른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 확대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 만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본 옵션 만기 일의 충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립 이상의 프로그램 수급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베이시스의 백어데이션 전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가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세와 지수 레벨에 따른 연기금의 매수세 확대 등이 차익 청산 물량의 부담을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금일은 큰 만기 영향보다는 평상시의 시장 흐름대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2월 옵션 만기에 대한 전망과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다음 카카오가 개장 전에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1%나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가도 1.6%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종목은 한샘입니다. 이 종목도 2% 이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MSCI 지수 편입됐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춘현 PB님. 네, 다음 카카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이제 657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매출액이 21% 정도 늘어났고요. 일단은 다음이랑 카카오가 이제 합병하면서 처음 발표한 성적표인데 제가 뭐 최근에도 뭐 네이버랑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네이버보다는 계속해서 다음 카카오 쪽으로 그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시고요. 특히 이제 커머스 부분에서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일단은 향후 이제 커머스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수익은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월럽 뱅크 오브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셜 커머스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결제 이런 쪽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지금 그 카카오톡을 기반한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거든요.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라인보다는 다음 카카오가 일단은 저희가 그 접하는 그게 좀 더 높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도 일단은 가시적으로 먼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 지금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지만은 향후 실적은 계속해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음 카카오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5만 원 선 이쪽 가격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5만 1,000원 정도 안착하게 되면은 2차적인 상승 그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고요. 일단 다음 카카오 빠지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셜 커머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옴니텔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옴니텔이라는 기업도 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약간 참고로 다음 보시면서 약간 참고로 보실 만한 기업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입니다. 한샘.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죠. 지금 보면은 한샘이 지금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지금 주가가 2012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주가가 10배 이렇게 가까이 오른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건자재 사업 부분 쪽에서도 싱크대 위주로 이제 하다가 최근에 뭐 샤시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런 조금 좋은 배경을 바탕으로 MSCI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빠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MSCI 지수에 들어간 거 자체로 뭐 크게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처럼 뭐 지수 편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 적당히 출입을 하면서 주가를 그 주식을 편입하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이게 뭐 추가적인 크게 뭐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T-레이드 저희가 있는 뭐 그 T-레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2012년부터 영업이익률이랑 ROE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실적 발표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샘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인테리어 사업 그러니까 지금 뭐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는 리모델링에서 이제 들어가는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그 지금 한샘이 인테리어 업자들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되 일단은 뭐 MSCI 뭐 지수에 편입됐다 해서 뭐 급하게 그 매수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뭐 15만 5천 원 정도 뭐 오시면은 뭐 매수해 보셔도 뭐 큰 부담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샘은 양호한 사업성으로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연일 화장품 관련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살펴봤을 때 김충현 PB님께서 조정 시 좀 접근해 보자 하셨는데 조정은커녕 오늘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상한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중국 충절 효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홈쇼핑 관련주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가 좀 많이 빠져서 고민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추세적인 반등인 것인지 이 홈쇼핑 관련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정재훈 멘토님. 예, 화장품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코리아나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떠한 기대감이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M&A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은 그렇게 크게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로 따라 붙는 전략은 좀 옳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먼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국콜마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맥스가 좀 뒤에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체적으로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설 춘절 연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효과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올해 1분기 때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6만원권역까지 한번 눌림 조정이 온다라면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원대 부근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한 12만 5천원, 13만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을 볼 때 함께 봐야 될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290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280만원대까지 일단은 어느 정도 눌림목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기관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대체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쪽에 이어서 섬유 의복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안주적인 형성으로 이런 종목군들 섬유 의복 쪽 섹터를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군들을 매수하실 때는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홈쇼핑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설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들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 시장에 진출한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GS 홈쇼핑이나 CJ 홈쇼핑 같은 경우 신흥시장에 좀 진출한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요. 일단 뭐 저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백화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쇼핑 이 채널을 좀 보면서 선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 특수에 대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장주격으로 좀 볼 수 있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1%대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25만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자리된 단기 고점권역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23만원대 정도 23만원 초반권역이나 22만원대 후반권역 이때까지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GS 홈쇼핑 이후에 볼 수 있는 종목은 뭐 현대 홈쇼핑이라든가 GS 홈쇼핑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보다는 대장주격인 GS 홈쇼핑이 좀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별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직까지 이들 종목군들은 추세가 회복이 됐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GS 홈쇼핑이 가장 유리한 그런 종목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권역이 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들 기업들 같은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수가 큰 폭에 좀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적인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이 2월 달에서 2월 하순 정도 때까지는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종목도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분석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틀째 크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계보로 오르면서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이 4분기 부진한 실적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텔 신라와 한국가스공사 두 종목 흐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네,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텔 신라가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조금 실리를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호텔 신라에서는 일단은 제일 핵심 품목이죠. 요즘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일단 사수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주류랑 담배 영업장을 일단 획득을 했는데, 제일 면세 사업에서 제일 알짜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을 사업 부분을 이제 취득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자리도 좋고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하셔도 괜찮을 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호텔 신라 밸류에이션 자체는 일단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은 내용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이제 면세 사업 부분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요커들입니다. 중국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인들 입맛에 맞는 면세점 사업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인들이 쓰는 돈을 한국인이 벌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면서 지금 중국 쪽도 면세 사업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은 이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뉴스, 좋은 자리, 그리고 2015년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일단은 실적은 조금씩 더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호텔 신라는 지금 그거 위에도 이부진 회장이 향후 어떻게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런 것까지 이제 조금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 지금 가격대는 괜찮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리라고 이제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면세 사업 이랑 요커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중국 국제여행사라는 본토에 이제 중국 면세 사업 1위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켠에 이제 투자 전략으로 조금 시야를 열어두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계속 신저가를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전형적으로 이제 좀 빠지는 패턴으로 보고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제 20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역시나 201선 밑에서 20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후로 계속해서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밴드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신저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세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금 추가 하락이 열려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신규 매수를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1분기에 흑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주가가 유가가 조금 반등이 돼야 또 같이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가도 향후 크게 반등할 요인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또 공매도도 한국가스공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PER도 지금 23배 수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장주가 받아야 될 PER을 받고 있고, 지금 추세가 많이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거는 정리해야 될 만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신저가 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OCI 머티리얼즈가 이 4분기 호실적에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증권사에서 올해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데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코스닥의 제약주인데 이 핀란드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가 5%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역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셀바이오텍 두 종목도 끝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예, 첫 번째 종목은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과거의 주가 흐름들은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일단 반도체라든가 LCD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수가스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쪽의 섹터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았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덩달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산불화질소죠. NF3라고 하는데요. 산불화질소가 상당히 좀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가동률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도 잘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가동률이 좀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바로 수익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겠으나 지금 이제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대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에 이어서 다른 쪽으로 순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 장비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 머티리얼즈는 조금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접근을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2,000원대 이하권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21선을 기준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좀 겁난다라고 한다라면 정배열 초입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장비 쪽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프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정고점권역의 매물 소화 단계에 좀 권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기업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대안주적인 성격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이 오늘 같은 경우도 67,000원대 언저리 66,900원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신고가의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로 제약사 중에 제일 강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핀란드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재료 소식이 좀 나오면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 많이 올랐었죠. OCI 머티리얼즈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계단식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7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른 바이오 쪽 섹터보다도 아마 셀바이오텍의 실적이라든가 수급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에서는 월등히 좀 앞서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양봉의 크기가 크게 벌써 2개째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은 조금 더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좋은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요.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62,000원권역대 정고점권역이죠. 이 자리대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7만원대로 좀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셀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도 코스피는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오늘도 빨간불 소폭이지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충현 PB님, 어제는 중소형 건설주 관심을 투자하셨는데 오늘까지도 흐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볼까요? 오늘은 저는 핀테크 관련주들 조금 다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들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니시스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다날도 조정을 좀 받았고, 다음 카카오도 조정을 받았다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이니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뭐 조금 계속 올랐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관련된 업종들이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쪽 사업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파이 하나의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굉장한 지금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리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카카오의 이제 월러도 카카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KG 이니시스의 K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초입 단계입니다. 초입 단계지만은 이 최근에 광고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일단은 수급 조금 챙겨보시고, KG 이니시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이니텍 이런, 그리고 다음 카카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 내주면서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변수도 확인해야 하는 가운데 여전히 시장 대안은 코스닥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 금일이죠. 시장의 흐름들은 조금 안 좋게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상승하기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지수적으로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엔 크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 쪽이라든가 화학, 건설, 조선, 기계, 이들 섹터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단계인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올라올 부분들까지는 다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선 다시 신규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관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한 차례 조정을 반드시 좀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2월 하순경에서 아니면 3월달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중소형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현물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에서는 탄력을 좀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종목별로 좀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거, 만약에 압축이 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관해서는 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자, 관망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유한타증권의 김충엽 PB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신용잔고, 대차잔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려보다는 오히려 즐기자라는 의견이었죠. 정경훈 팀장님, 만기 영향은 미미하겠다. 대외 불확실성에서 제한적인 주가가 전망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반도체 제재용 장비, 의약품 업종에 관심을 갖자. 김현경 주식팀장은 수출 관련 업종 서서히 관심권에 두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끝으로 안상현대리, 디스카운트 막바지다. 실적 개선주 위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부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옵션 만기, 코스피는 다소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출주에 관심을 갖자고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오늘은 일단 옵션 만기일이고요. 현재 외국인이 선물에서 1000계약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고 장초반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7원 40전이 상승해서 지금 1105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원화가
소리 소문 없이 1,100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엔화 역시 117엔대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 120엔까지 현재 120.20엔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화와 원화 유로화까지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 미국의 고용 동향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이제 6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급속도로 환율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원화 역시 추가적인 하락,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될 수 있겠다. 1,150원, 1,200원까지 이제 룸을 좀 위로 열어놓을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수출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 조금 1분기나 2분기 실적 개선 쪽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는 오히려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환율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을 주시해보면서 수출 관련주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 김현경 주식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누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또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또 코스피를 1935까지 밀어놨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가닥속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은 왜 계속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의 체력이 약해서라고 밖에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그리스 총리의 얘기 한마디에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오늘은 또 독일이 그리스 재협상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그 얘기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출렁이고 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시장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쪽, SK 하이닉스가 전일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은 지금 크게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자동차 쪽은 여전히 지금 저평가 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조선정유화학, 국제유가가 전일 급락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또 조선정유화학도 또다시 한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 쪽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금융주, 특히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떨어지고, 특히 금융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좀 연계해 보신다면 이 금융주는 계속해서 제가 왜 리스크 부분을 강조해 드렸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험 손보사들하고 생보사들도 오늘 금일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금통위 금리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 쪽으로 갈지, 금리 동결 쪽으로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로서 좀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자,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 여전히 사물인터넷 쪽이 강합니다. S넷, 코콤 오늘 9% 되는 급등이 나왔고요. 코콤은 지금 이제 2만원을 넘어섰어요. 최초 여기 말씀드렸던 데가 5천원대인데 벌써 2만원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썬데이토즈가 실적 발표가 좀 나왔어요. 좀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반등세를 이어가는데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썬데이토즈만 최근에 못 갔죠. 그리고 컴투스라든가 조이시티, 게임빌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조금 최근에 급락세가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거 부분만은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 쪽, 어제 정부, 즉,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의, 분명한, 그러니까, 연금술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산업의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 안 통하죠. 왜 안 통하느냐 하면,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인가요? 잘 통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가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요. 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딱 드러나온 것들은 대다수가 이제 지금 IT 쪽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걸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광의의 의미예요. 이 광의의 의미에서 이렇게 협의의 의무로 좀 들어가 보자면,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면, 통신, 장비, 그죠? 제품, 그 응용에서 비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삼성에서, 이제 발표회를 할 때 사이니지가 선보였습니다. 사이니지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탐 크루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홍채 인식이 되죠. 이게 막 로봇이 쭉쭉쭉 와갖고 이 탐 크루즈의 눈을 까디빕니다. 그죠? 이렇게 봐서 그걸 홍채 인식을 시키죠. 그죠? 그러면서 그 맞춤 광고를 딱 때려주는 거예요. 예, 그가 최근에, 그 관심이 있어 하던 그 맞춤 광고들을 그 화면에 막 띄워줍니다. 이게 샤이니지의 어떤 개념이에요. 그 5개 광고가 내가 지나갈 때와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가 다르게 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혹시 최근에 예를 들면 야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야구 경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개 광고에서 내가 지나갈 때 그게 뜬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이니지의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섹터죠. 그런데 이 사이니지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의 아이비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시스템인데 이들은 지금 스마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스템 다 뭐를 근거로 하느냐 하면 바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고요. 그 빅데이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 어느 곳에 빅데이터 쪽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만 그쪽으로 송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가 결국은 빅데이터하고 동일한 개념에서의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더존 비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다 또 간다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핀테크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출연하기 이전에 바로 지금 방송하셨던 분도 핀테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핀테크가 결국은 새로운 금융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금융혁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금융주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시장이 이 핀테크에 굉장히 많이 이미 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되겠고요. 지금 중국 같으면 알리바바가 되겠죠. 그리고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많은 유저들을 확보한 데가. 그들이 금융상품을 결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알리페이에서 우리가 돈을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알리페이에다가 어떤 금융 시스템만 결합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보로머니, 빌리는 돈과 인베스트머니, 즉 투자하는 돈에 대한 부분들만 명시를, 그 이율에 대한 명시만 해준다면 이것은 충분히 또 새로운 금융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온덱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대출 금융 회사들이 이 알리페이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이렇게 같이 금융적 결합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애플페이, 지금 이 애플에서도요.
애플 팀쿡이 대단해요. 결국은 이 애플 팀쿡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미래 환경 산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인 자동차 시스템. 이것을, 애플 스마트워치와 애플 스마트폰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 시스템까지 이들은 지금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벌써 이미 애플페이는 많은 부분 진화를 했습니다. 단말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애플페이, 알리페이가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 핀테크의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핀테크 쪽에 어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전자결제하고 NFC 관련주예요. 그 두 가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클라우드까지 세 가지. 요거까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요런 부분들 꼭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자, 전일 제가, 수익을 말하다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꼭 좀 잘 챙겨보세요. 제가 2주간 수익을 말하다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게 3D 프린팅 관련주였어요. 그 중에서도 STI가 유일하게 실체가 나오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올라있을 때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릴 때 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 공개방송을 하고 있어요. 설 구정 전 우리가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들 릴레이 공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목요일 오늘이 제 날인데요. 여러분들 그 방송 끝나고 나면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그 공개방송 쪽으로 많이들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외환 시장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달러 엔이 120엔대를 돌파한 가운데 달러 원도 1105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더욱이 외국인은 선현물 모두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